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시장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한 당일은 꼭 주가는 하락한다. 라는 기존 통상적인 전례도 무시하고 올라가는 에너지만 뿜어내고 있는 시장은요. 오늘도 반도체와 대형주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젠 1일 1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으면 이상한 날이 된 걸까요? 오전장 4,600선을 밟고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 목요일장을 포인트 3개로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대형주 쏠림 심화 지속이 되겠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분기 실적 2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삼성전자도 오늘 오후장에선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맥쿼리 목표가 112만 원이 나온 SK하이닉스는 오늘 79만 원 목전까지 다가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미국 쪽에서 나온 이슈도 우리 대형주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시총 3위로 올라왔고 7%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이 나오며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주들, 하나오션, 방산주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하자 오늘도 시총 상위주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로 포인트 2. 이렇게 대형주만 좋은 시장은 오늘도 지수를 4,600포인트를 넘어가며 사상 최고치 경신이란 타이틀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 하락 종목 수는 급락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한때는 2,100여 개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도 상승 종목 수 비중 겨우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대형주로 에너지가 쏠리니 기존 코스닥 중심의 종목들이나 중소형주 투자하셨던 개인분들이 갖고 있던 주식 조금 팔고 대형주로 몰리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고로 지수는 사상 최고치지만 우리가 통상 ADR이란 지표로 시장의 체력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균형으로 시장 체력을 이 ADR 지표로 일곤 하는데 글쎄요, ADR 과매도 속 연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이제는 저에게도 고민이 됐습니다. 시장 최전선에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전해드리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시장을 보고 마냥 기쁘게만 지수의 사상 최고치를 외칠 수 있을까요? 이젠 보여지는 지수도 화려하고 체력도, 내용도 함께 튼튼한 국내 지수의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오늘 수급이 유입되며 반등하는 쪽에 대해 그 연속성과 관련해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 또 전 세계 군함 교체 수요 도래했다죠. 수주 기대감 부각되고 있는 조선 방산에 돈이 몰리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누리호 5호가 발사를 목표로 둔다. 우주항공 섹터, 여기에다가 210만 원으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삼성바이오를 포함한 바이오 대형주로 쏠리는 수급. 이렇게 K 증시 자금의 에너지는 대형주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목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4,622선까지 우뚝 올라섰던 오전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글쎄요, 흐지부지하게 시작했던 시장이었지만 이내 대형주 수급 쏠림 현상 심화가 오늘도 나타나면서 4,622선을 터치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확대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마감 들어서 상승폭이 또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양상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4,558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반도체 소부장 일부가 좀 강한 모습 속 주성 엔지니어링에 또 강한 수급이 돌고 있죠. 여기에다가 밤사이에 일라이릴리를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고로 이에 대한 영향 오늘 D&D 파마텍이 호재성 뉴스를 받아가면서 D&D 파마텍을 중심으로 한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가 힘을 내주며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시총 상위 바이오주가 힘을 내주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영 힘을 내지 못하니 지수도 돌려 세우기엔 역부족입니다. 0.21% 하락하면서 지수는 현재 이 시각 945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로 기관의 매도가 지금 7거래일 연속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 시각 기관은 7,7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4,900억 원 넘게, 5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합니다. 외국인은 지금 급등장에서 하루 사면 하루 팔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에서는 6,50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장중 4,600선을 터치하는 등 연초 급등세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에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매력으로 최근 한 달간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들이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코스닥이 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매수세가 워낙 대형주, 반도체주에 집중이 되면서 상승장에서도 개인들의 박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금을 대형주로 좀 집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중소형주로 매기가 돌 차례를 기다리면 되는 건지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야무지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요.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 종목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도 좀 변동성이 크죠. 오전장 그래도 어찌됐든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4,600선을 상회하면서 4,622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된 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 또 우주항공 쪽, 일부 바이오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로 또 등극을 했으니까요. 바이오주가 또 뒤에서 끌어주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는요. 하나오션, HD 현대 계열의 중공업,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기자재 쪽도 오늘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 SK오션 플랜트, 삼형엠텍 동반 강세를 보였고 조금 아쉬워서 SK하이닉스도 넣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지만 삼성전기가 오늘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선전에 나서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자,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으로 주인공이 될 대형주를 미리 선점하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주는 걸까요? 그동안 전자닉스, 현대차의 급등 속에서도 조선주의 에너지가 죽지 않았는데 그제는 HD 현대 쪽이 올라왔고 어제는 HJ 중공업이 올라오더니 오늘은 하나오션이 그 바톤 받으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방산 쪽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110만 원을 뚫어내는 정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내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워낙 시장의 내러티브 반도체 쪽이 확실하게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기존 주도주들도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정말 대형주가 답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황주명 대표님 오늘의 두 종목 급등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대형주는 아직 안 끝났다.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총 3가지, 방산, 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도래, AI와 로봇까지. 그러면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 단순히 꿈만 갖고 가느냐? 아닙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특히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시장에서 핫하게 투합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비즈니스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때 앞으로 방산 쪽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다시피 워낙 군사, 현대 최첨단 장비에 대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오션, 미군과 MRO 정비까지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은 계속 가져가셔라. 대신에 분할로 가져가셔라.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가 오게 되면 50%는 매도를 하시고요. 50%는 매수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항상 21선 전략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이 좋아질 때는 항상 21선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슈퍼사이클 3년 남았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고 눌림 자리에서 항상 공략하셔서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다. 그리고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큰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산주 한 번 더 사이클 맞고 올해도 두각주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방산주가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 한번 기다려보면서 지켜보자.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조용한 대형주 쪽 있잖아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쉬어가는 대형주에서도 좀 기회를 모색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선, 방산 외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력난은 더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동영상을 막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력난, 소형 원전, 터빈 이런 식으로 계속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항상 두산에너빌리티나
혹은 뭐 관련돼서 전력난을 좀 주목해 보셔라.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필요성 곧 실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런 큰 기회에서는 오히려 슈퍼사이클을 도래해야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항상 위기를 맞고 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반등 나서 꼭 정고점부터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주식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됩니까? 항상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원칙을 하나 드리면 항상 정석 투자가 지금은 딱 통하는 시대입니다. 정석 투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참으셔가지고 올라갔을 때 21선, 61선 분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시장은 항상 한 번씩 위기가 옵니다. 이럴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큰 탑픽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전력난을 잡고요. 그다음에 서브 탑픽으로는 방산, 그다음에 세 번째 탑픽으로는 조선을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누림자리 잘 공략한다면 올해도 좀 좋은 수익률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대형주로 쏠림 현상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탑티어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에다가 그 다음 탑티어는 방산, 또 조선주까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0만 원으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시총은 3위로 우뚝 다시 등극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급등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G2G바이오의 급등이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무난하게 상승 탄력을 좀 시연해주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로 오늘 외인기관의 수급 강하게 쏠리고 있고 그 밑단의 사이즈가 작은 제노코, 루미르 같은 종목들 순환매 활발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저는 종목 안에서 HD현대엘렉트릭의 급반등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되나, 다른 변압기라든지 다른 전선 쪽은 뭐 다 오르는 건 아니니 HD현대 쪽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사실 두 종목은 조선주입니다. HD현대 마린엔진, HD한국조선해양을 또 상승 종목으로 묶으면서 HD현대를 상승 섹터로 구분해봤고요. 의료 AI 쪽에서는 로킷헬스케어, 그동안 낙폭이 좀 두드러졌던 뷰노 루닛도 오늘장에선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의 질문, G2G 바이오를 향해 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이 반등해주고 있는데 밤사이 일라이릴리를 비롯 미국 비만 치료제 쪽 일제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G2G 바이오는 작년 제 기억으로는 10월이었습니다. 바이오 재팬에 참가했는데 그중 한 글로벌 빅파마와 저분자와 한물 이런 파트너링 구체화했다. 올해 초에 실사 일정 잡힐 거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1월 초에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의 G2G 바이오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반적인 수급 쏠림, 대형주로 향하는 이 수급이 중소형 바이오주로도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종민 소장님. 예, 이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제 때문에도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제를 봤을 때 AI 의료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확장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고요. 또 M&A 관련된 부분들을 주제를 좀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된 것 같고요. 또한 일라이릴리의 그 경구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저는 그 일라이릴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도 굉장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비만 치료제에 대한 테마가 같이 부각받으면서 동사가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경우에 장기 지속형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구용이면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내용들을 봤을 때도 올해 지금은 뭐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언론사에서 보도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확인되는 부분들은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CDMO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의 경우에는 좀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G2G 바이오가 좀 약간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메인 그 투트랙 메인에 이제 포함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인적 분할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CDMO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커스가 잡히면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계속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캐파를 늘리기 위한 그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 실적 때 제가 알기로는 컨센서스가 거의 발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았다가 3분기 때부터 이제 컨센에 대한 발표가 막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나 추적 관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셀트리온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지금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이메로 그 프루바이트라는 쪽에 대해서도 좀 개발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딱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보시는 출연자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초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폭 둔화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력을 발휘해주고 있고, 또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모멘텀이 산적하다고 하니 세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으로 오늘장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계양전기, 성문전자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강남 제비스코가 10% 넘게 급등, 방산주, LIG넥선, 한화에로스페이스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위아만이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시세를 또 뿜어내는 현대위아 7%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게임주 NC소프트가 7% 가까이 급등 중에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16% 넘게 빠지고 있고요. 어제 반짝 올랐던 히토류주 유니온이 13% 넘게 빠지고 있고, 티웨이 항공 8% 가까이 급락, 재건주 TYM 7.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 HD현대 일렉트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 출연하시면 전력이 시장이 외치는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강조해 주셨던 우리 황주명 대표님. 오늘 또 때마침 HD현대일렉트릭이 오후장 들어 급반등에 성공을 해줍니다.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주가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4년 초에 9만 원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100만 원 가까이 97만 원을 넘어버리니 한 9배가 오른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주가는 비싼 구간에는 있는데 하방 경직성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겠다.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외국인이 12월부터 심상치 않게 또 매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은 미국인의 투자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발달을 하고 AI가 발달을 할 때 이제는 모든 게 다 대체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결국은 수리공의 일이다. 그것은 결국 전력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HD현대 같은 경우 2026년도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아마 외국인들이 선취했던 느낌이 좀 듭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 실적에 대한 반영입니다. 제가 주식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클의 근간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상향했습니다. 2026년 매출 목표가 4조 3,5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유 있는 자신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전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것이 미국 내 설치입니다. 근데 미국 내 선정반 운영사로부터 거의 수주액이 지금 추가 수주까지는 986억까지 좀 잡혀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기술적 진입 장벽을 넘어섰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레퍼런스는 전 세계 레퍼런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많이 올랐을 때 조금만 숨 돌리기를 하자. 이런 부분은 무엇이냐? 종목이 좋고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우상향은 기대가 된다. 다만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매매법을 기억을 하자. 물론 다양한 매매법이 있겠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21선과 61선 눌림을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증권가 리포트도 다 1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다. 특히 기계업종에 대한 펄이 이제는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테크 기업으로서 두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펄 계산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1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HD현대 일렉트릭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원 넥스뷰라는 종목이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 쿠퍼스 코리아, 뷰티스킨, HM넥스, 모베이스전자, 빛과전자, 인베니아, 솔디펜스까지 지금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G2G바이오 25% 급등 중에 있습니다. 하락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일 에너테크 하한가 기록했고요. 상보가 15% 넘게 빠지면서 리튬 쪽 오늘 2차 전지 쪽 부진합니다. 6일 CNS, 엣지파운드리, 페스카로 같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하락률 상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요. 핑크퐁 컴퍼니, YG 엔터테인먼트가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 주성 엔지니어링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하이닉스가 있었다면 코스닥 시장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었습니다.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오늘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글쎄요,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반도체 장비주를 좀 순환매 기대해봐도 된다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소부장 쪽을 봤을 때는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좀 대기업과 실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연관점이 좀 상당히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상승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 이 기업이 해당 기업이 좀 저평가에 대한 느낌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여기 쪽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현상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들도 하긴 하지만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태양광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로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의 긴밀한 그 기술 협력 관계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낸드용 그 ALD 장비를 좀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연관점을 좀 두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아마 그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수요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 한다면 그 물량을 좀 계속 맞춰서 늘리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결국 캐파 증설이든 시설 투자가 굉장히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 한다면 주선 엔지니어링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 쪽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리기판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텔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전에 협력했던 이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밤사이에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연관점을 두고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저평가 요인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좀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봤을 때는 주선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만약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도 오히려 좀 더 타이트하게 그 관점을 잡고 투자 관점으로 이어갈 만한 종목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한미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HBM용 TC 본더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외에도 지금은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를 좀 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설하는 분야를 봤을 때는 추후에는 HBM5나 6 쪽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같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한미 반도체도 신규 접근을 좀 유효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 급반등을 보고 한미 반도체 오늘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매수 관점 유효하니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3시 25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반납하자 코스피 지수도 지금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0.33% 하락, 4,536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6% 하락, 942선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급등은 너무 가팔랐습니다. 아주 무서우리만큼 오늘 4,622선까지 오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개인분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게
대형주 쏠림 현상 지속되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 좀 팔고 대형주로 좀 넘어가야 되나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두 질문은 두 분께 좀 공동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전자닉스 그냥 갖고 있는 게 안전한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을 갖고 있는 게 좀 현명할지 황주명 대표님 의견은요? 네, 일단은 대형주가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께 대형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아직도 상승할 구간은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조 이상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 경직이 잡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한 기대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반도체만 갖게 되면은 또 사이클에서 좀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실적 위주로 포트를 짜면 된다. 굉장히 쉬운 답안지가 있거든요. 뭐 반도체,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전력난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다면은 항상 순환매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가끔 이제 실적 좋아지는 바이오, 제조업과 섞여 있는 바이오까지 보신다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소외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소외됐던 장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소형주는 어떤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부터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 테마성을 좀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실행할 수 있는 중소형주, 즉 로봇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중소형주, 혹은 바이오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중소형주, 즉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 낙폭되었던 것들은 결국은 따라갈 수 있으니 조금씩 한 비율로 봤을 땐 7대3 정도, 큰 종목 7, 작은 종목 3 정도의 비율을 좀 구성해 놓는다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7, 그리고 중소형주 3,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전자닉스, 그리고 전력, 조선, 방산,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짜보자. 우리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은요? 반도체 투탑은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가나 그렇게 상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상승을 한다 했을 때도 뭐 어느 정도의 조정 관점으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영업이익이나 그렇게 만약에 진짜 전망하는 만큼의 추산이 된다 한다면은 적어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6만 원 이상은 돌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80에서 90만 원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뭐 축소를 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는 실제 대형주 위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실제 대형 그 ETF 중심으로 지수형 ETF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주시장을 봤을 때는 소형주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대형주나 그 ETF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매력도가 더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저는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리레이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현대차에 대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쪽 위주로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대형주로 좀 집중하자는 같지만 결은 조금 다르세요. 전자닉스까지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 황주명 대표님은 조선, 방산, 원전 쪽, 전력 쪽, 우리 반종민 소장님은 현대차그룹과 삼성바이오 같은 큰 바이오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5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하락 여러분은 좀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너무 가파른 급등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오늘 오전장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저력 우리 또 한 번 확인했고 삼성전자의 놀라운 성적표도 오늘 또 한 번 확인했지만 오늘의 조정장이 과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변동성 큰 오늘장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마감 전 보합권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장중 4,600선을 다시 한 번 터치했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에도 주목이 됐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매수의 기세가 쭉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장에선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수출주가 강하게 힘을 더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형 수출주 주도, 개인이 매수 나선 코스피였습니다. 거래소에서 외인이 매수에 나섰던 어제와 달리 오늘장에선 개인이 담고 외인은 팔았습니다.
증시 흐름과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양지수 개장 이후 방향이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상승 전환했었던 코스피는 마감 전에 상승분을 내주면서 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전장에는 4,600선을 돌파했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다소 가파른 하락을 보였습니다. 소폭 상승했던 코스피 현재는 0.02% 하락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네요. 4,550선은 지켜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오르락 내리락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95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0.36% 하락하면서 94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수출주가 끌어주고 개인이 담아낸 장이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조선입니다. 오늘장 정말 눈에 띄는 강세 시연했는데요. K조선의 글로벌 수요가 8%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약 27%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의 수주는 늘어난 겁니다. K조선이 수주 점유율 20%대를 회복했고요. 또한 올해 LNG 운반선 발주가 최대 150척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LNG 수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은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2029년까지 노후 선박 교체 수요를 감안해서 LNG 운반선 100척의 발주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해당 선박의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어제 전해진 HD 현대중공업의 낭보도 조선주 주가에 훈풍을 더했죠. 미 해군과의 수주 소식에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관련주 주가 보시면 조선 대표주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하나오션 가장 강했습니다. 7% 상승, HD 현대 마린엔진도 6.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했던 테마는 방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방산주가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비를 사상 최대 금액으로 증액 요청한 건데요. 지금보다 50% 이상 늘린 우리 돈 약 2,17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청에 글로벌 방산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죠. 방산 산업 자체는 확대될 전망이지만 미국 기업들에겐 다소 부담이 되는 이슈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에 K방산, 국내 방산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전망 나오면서 방산주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솔디펜스, 제노코, LID 넥스원 8.4% 상승하면서 53만 1,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한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주가 탄탄히 버텨줬습니다. 상승 전환에 장중에 성공했지만 장 마감 전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1.56% 하락하면서 13만 8,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목표가 세 자릿수를 열었죠. 맥쿼리 증권이 SK하이닉스 112만 원이라는 목표가 제시했는데요.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 너무 일찍 팔지 마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일중 보시면 75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락하는 섹터는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주 큰 폭의 하락 보였는데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나 싶었는데 관련주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있는데 국내 3사, K배터리 점유율은 하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년 글로벌 배터리 총 사용량은 24년보다 32% 이상 늘었지만 반면 국내 3사의 점유율은 6%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2차 전지주 투심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상승했던 전고체 관련주 약세였고요. 특히 리튬주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LG화학 1%대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은 1.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상승 전환했던 코스피는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1조 이상 거래소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하단을 지지해준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하게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또 갑자기 튀어오르네요. 장중 동향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49원에서 출발한 뒤에 이 1,450원 선 아래 쪽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1,450원을 크게 넘진 않으면서 이 상방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오늘 환율의 상승에 빌미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도 이 달러에 대한 실수요 매수세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이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더해서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 경계감도 여전히 작용하면서 환율 상단이 제한되며 한 1,449원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 미국 고용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발표의 결과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지표 확인해 보면서 달러 인덱스의 동향 또 밤사이에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